인수합병. 석유 섹터 내에서 위기가 왔을 때 급매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인수합병은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자산의 가치나 유가 전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2020년 2분기에 거래 총액을 보면 4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유가가 100불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2010년부터 사우디 치킨 게임이 일어나서 유가가 급락하기 직전인 2014년 말까지 총 거래 횟수나 거래량이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때 비싸게 자산을 늘렸던 많은 회사가 오펙의 치킨 게임과 함께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최근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와 함께 유가가 잠시 반짝하던 2018년도를 전후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OBB 같은 경우는 2014년과 2018년 어쩌면 그렇게 비싼 타이밍만 골라서 퍼미언과 오클라호마 자산을 인수합병했는지 전 CEO는 충분히 욕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우디 치킨 게임 때는 유가만 타격을 받고 수요는 좋았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적은 대형 회사들에게는 오히려 쇼핑하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SU 같은 경우 2016년 초에 대형 오일샌드 업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인 싱크루드 사업의 수장이었던 COS라는 회사를 꿀꺽하면서 미래의 초석을 다졌고 현재는 본인이 그 프로젝트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는 수요까지 앗아갔기 때문에 대형 회사들도 운이 억세게 좋았던 쉐브론을 제외하고는 인수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배당을 줄이면서 살아남기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던 시절 본인 재무 상태가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걸고 인수에 열을 올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유가가 100불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당연히 셀러들의 마켓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에 있었던 인수 거래를 되짚어보면 아직도 부채 부담과 ESG 기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어의 마켓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일 핫하다던 퍼미언 자산의 거래 역시 최종 가격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참고로 퍼미언 자산 거래는 2021년에 총 190억 달러 규모로 북미 전체 거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핫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인수한 업체들은 매우 큰 디스카운트를 받고 인수를 한 셈이고 앞으로 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될수록 회사의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OBB 같은 경우는 살 때에도 비싸게 사더니 작년에 부채를 줄이려고 판매한 듀번이나 이글퍼드 자산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로 보면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엄청난 부채와 CEO 사퇴 압박에도 옥시가 알제리와 중동 자산을 끝끝내 팔지 않은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CPG는 2명의 무급 직원으로 시작해서 한때 대형 오일샌드 업체를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 중에 하나로 성장한 스토리로 유명합니다. 그 2명의 공동 창업자 중 엔지니어에서 회사 CEO 자리까지 올랐던 스캇 sak스버그는 캐나다 경제사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참고로 사우디 치킨 게임이 한창이던 2018년에 회사 경영이나 배당 관련해서 투자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은퇴한 후 현재는 캐시 아일랜드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OBB가 듀번이 천연가스 자산을 결과적으로 손해보고 팔았다고 했는데 CPG는 반대로 작년 초에 로열 더치 쉘의 듀번이 자산을 싸게 샀습니다. 덕분에 원유에 치우쳐 있던 생산량의 천연가스 양을 늘려서 현재 원유 70%와 천연가스 16% 그리고 NGL을 14%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올해 가이던스에 따르면 기존보다 생산량 예산은 2% 정도 증가한 것에 반해 예상 비용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듀번이 유전의 비용 감소로 인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원유 생산량은 미국과 국경지대인 사스카추안에서 생산 중이고 전체 생산량의 14% 정도를 미국 맥켄 유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스카추안 서쪽 유전은 SGY와 같은 유전지대인데 마찬가지로 감소율이 굉장히 낮은 미디움 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 부채는 2.1 빌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입니다. 현재 배당은 2% 정도이고 현재는 6개월 텀으로 시총의 3% 정도 되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PG는 올해 원유 생산량의 50% 정도가 약 70USD 정도 실린 가격에 해칭되어 있는데 똑같이 50%가 약 55불 정도에 되어 있는 SM과 비교해보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CPG는 한때 캐나다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주던 회사였던 만큼 단기 부채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주주 환원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이 CPG와 VT 중 누가 더 저평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둘은 캐나다 주식에 현재 시총이 비슷하고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굉장히 다른 회사입니다. VT는 흔히 리퀴즈라고 하는 원유와 NGL 함량이 생산량의 52%뿐이고 FFO의 52%가 천연가스에서 나올 정도로 거의 천연가스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CPG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원유 비중이 70%나 되고 NGL까지 리퀴즈 함량이 84%입니다. VT는 유럽 현지 생산 덕분에 이번 러시아의 전쟁
경쟁 위협의 최고 수혜자 중의 하나입니다. 또 FCF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이번 실적 발표 때 배당 재개를 선언할 회사라 현재 모멘텀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대비 유가가 오를수록 누가 저평가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CPG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원유 생산량 비율이 좋고 매장량도 좋으면서 생산하는 미디움 오일은 유가 상승에 따른 마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VT의 최근 자료를 보시면 WTI 유가 74불과 천연가스 3.8불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의 FCF 수익률에서 VT는 피어그룹보다 월등하지만 CPG 역시 상위권에 있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 부채 조정 현금 흐름의 낮은 배수는 많은 분석가가 선호하는 비교 수치인데 CPG는 VT 바로 다음으로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운영 순수익은 원유 자산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수치로 판매 수익에서 로열티, 생산세, 현금 운용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도 VT 다음으로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에너지 펀드 매니저인 에릭 뉴텔이 최근에 올린 유가 80불과 현재 천연가스 가격 기준으로 2023년도 FCF 수익률과 회사 가치 대비 현금 흐름 수치 자료를 보시면 VT가 CPG보다 약간 앞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할수록 현재 생산량 기준 약 17년 정도의 P2 매장량을 자랑하는 CPG의 가치가 더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역시 CPG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FCF 수익률이나 EV/CF 배수는 분명 흥미로운 수치이긴 하지만 미개발 자산의 잠재적인 생산량이나 매장량, 부채 레버리지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상대적인 저평가를 비교하기 위한 수치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VT 자료와 마찬가지로 에릭 뉴텔의 자료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특정 회사만 보여주기 때문에 가려서 봐야 합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수치가 좋은 회사 중에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 자료에 있는 회사 중에 VT와 CPG를 비롯해서 SGY, CJ, NBA, OBB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비교해보면 아마 가장 이상적인 투자처는 FCF 수익률이 높으면서 부채 레버리지는 낮고 원유 함량이 높으면서 매장량은 많은 회사일 겁니다. 딱 SGY가 보이네요. 서지 에너지. 올해 유가 80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이 30%로 높고 부채 레버리지도 0.64배로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산량의 86%가 리퀴즈이고 생산량 기준 16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이상적인 저평가 회사로 보입니다. VT 영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SGY는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큰 이유 없이 안 오른 주식입니다. 물론 잔잔한 이유는 많습니다. 고배당 주식이 배당을 전부 커트했고 작년에 2건의 인수를 위해 증자를 해서 주가가 희석되었습니다. 주가가 1불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장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8.5대1로 주가 역분할을 하면서 상방 포텐셜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해칭도 별 도움이 안 됐고 전반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다행이라면 올해 해칭은 스왑이 US 60불, 그리고 양방향은 실링이 US 80불, 세방향은 실링이 거의 US 70불에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해칭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천연가스 해칭 세팅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 1월에 발표한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부채를 250에서 265밀리언 캐나다 달러 레인지로 낮추면 FCF를 주주환원에 쓸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현재 유가 대비 그 부채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올 전반기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카디널 에너지. 올해 유가 80불 기준으로 FCF가 현재 시총 대비 27% 정도로 SGY와 비슷합니다. 올해 해칭이 전혀 없기 때문에 FCF는 유가 상승에 따라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1차 목표치인 100밀리언 캐나다 달러까지 줄이게 되면 FCF의 50%를 월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50밀리언 캐나다 달러까지 내려가면 배당을 더 올려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부채 목표는 SGY와 마찬가지로 전반기 말이면 달성할 것 같은데 유가를 80불 기준으로 하면 현재 주가 대비 연 10%가 넘는 배당 비율입니다. 금요일에 4분기 총 생산량과 업데이트된 매장량이 공개되었는데 PDP 매장량은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본테라 에너지. 유가 80불 기준으로 FCF 수익률이 현재 시총 대비 35% 정도로 SGY나 CJ보다 약간 더 좋습니다. 이 회사의 치명적인 문제는 매우 많은 부채입니다. 현재 시총이 312밀리언 캐나다 달러인데 4분기 말 기준으로 순 부채가 약 270밀리언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생산량의 63%가 리퀴즈이고 앞서 소개한 회사들에 비해 천연가스 비율이 37% 정도로 높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강점은 질 좋은 칼륨 유전자산을 소유한 것인데 P1 매장량이 현재 생산량 기준 20년이고 P2 매장량은 24년 정도로 다른 피어그룹에 비해 월등히 오래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유전지대의 자산을 가진 OBE가 작년 초에
초에 BNE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올해 유가가 80불을 유지한다면 올해 말까지 부채를 160밀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소개한 회사들과 달리 올해 주주 환원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작년에 양방향 실린 가격이 48불에 해칭되어 있어서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생산량의 30% 정도가 US 74불 정도의 실린 가격에 되어 있어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BNE의 최고 목표는 부채를 빠르게 줄이는 것입니다. 인플레이 오일, OB, BNE와 함께 캐나다의 퍼미언이라는 칼륨 유전의 자산이 있는 소형 회사입니다. 작년에 같은 유전지대에 프레리 스톰 리소스를 싸게 인수하면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입니다. 같은 유전지대의 라이벌인 BNE와 마찬가지로 올해 생산량의 63%가 리퀴즈입니다. 시총이 BNE의 72% 정도로 약간 작지만 BNE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채가 비교적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IPO는 성장형 소형주라 당분간 주주 환원에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평균 유가 72.5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올해 FCF 수익률은 약 27% 정도입니다. SGY나 CJ가 유가 80불 기준이라서 약간 더 좋아 보입니다. 앞서 보여준 VT 자료는 VT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보여주지 않았지만 IPO의 올해 예상 EV/DACF 수치가 VT보다도 비율이 더 낮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IPO 자료에는 비교 피어 그룹의 VT를 비롯해서 SGY, BNE, CPG, BT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특정 펀드 매니저나 회사 자료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부채가 많이 없는 회사답게 올해 원유 해칭은 생산량의 20%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하반기 세 방향 해칭에 실린 가격이 무려 US 100불에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해칭은 세팅 가격이 다소 아쉽습니다. IPO의 최고 단점은 1년 동안 660%가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고점일 수 있다는 점과 회사가 워낙 작아서 주가 변동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누비스타 에너지, NVA는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천연가스 회사 중에 PIPE, SD와 함께 가장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주식입니다. OBB로 유명한 캐나다 최고 천연가스 유전지대인 몬트니 생산자이고 올해 예상 생산량이 작년보다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평균 20% 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목표하는 성장형 생산자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용이 작년에 비해 다소 올라가겠지만 굉장히 저비용 생산자이고 생산량의 컨덴세이트 비중이 35%나 될 정도로 리퀴즈 함량이 풍부합니다. 캐나다는 오일 샌드 업체들의 수요 때문에 컨덴세이트이 WTI 유가보다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NVA가 얼마나 좋은 자산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55%이고 컨덴세이트과 NGL 등 리퀴즈 비율이 45%나 되기 때문에 단순 천연가스 몰빵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NVA의 최고 강점은 캐나다 최고의 천연가스 자산과 풍부한 매장량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성장성입니다. 올해 유가 75불과 천연가스 4불에서 FCF 수익률이 시총의 15% 정도 됩니다. 성장형 회사이기는 하지만 올해 전반기 말쯤에 순부채를 400밀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로 낮추면 주주 환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부채 레버리지를 한 배 근처까지 줄일 것으로 보이고 올해 천연가스는 생산량의 32%가 리퀴즈는 생산량의 33%가 해칭되어 있는데 세팅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캐나다 주식 중 CPG, SGY, CJ, BNE는 VT와 함께 한때 캐나다 최고의 월배당을 주던 회사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VT, CPG, SGY, CJ, IPO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본인 재무 상태도 불안한 와중에 미래를 내다보고 자산 인수를 감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상장 주식 중에 저는 SGY, BNE, OBE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다음은 VT, CJ, ATH, NVA, OBB, CPG를 비슷한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O, JOY, HME, PRQ를 조금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주식들의 실적 발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